자, 증명이요. 자, 증명은요. 학교 책에 나와 있는 거 위주로 외우세요. 자, 일단 정의랑 정리는요.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뭐 굳이 뭐 알 필요도 없긴 하지만 자, 어떤 정의라는 건요. defini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어떤 definition, 정의가 바로 뭐냐면요. 수학에서의 용어의 뜻이에요. 용어의 설명. 어떤 원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뭘 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한 점으로 어떤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놨을 때 자, 얘를 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definition, 정의는요. 왜? 자, 왜 한 점으로 모여있는 걸 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라는 이유에 대해 딱히 얘기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한 거니까 약속이니까 규칙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이 있을 때 그 모양의 이름을 뭐라고 하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의라고 부를 거고요. 정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삼각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른댔거든요. 그럼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용어에 설명을 했어요. 그럼 걔는 이등변 삼각형에 뭐가 될까? 정의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이등변 삼각형 여기에는 양쪽 밑각의 크기가 서로 어떻죠? 같죠. 여기에는 양쪽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얘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런 정의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정의를 만들고 났더니 어떤 특정한 성질들이 생겼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예요? 정리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왜 여기에 있는 길이가 같은지를 설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를 내가 수직으로 내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어때요? 합동이에요. 그럼 얘랑 가격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얘가 이 정리가 왜 사용 가능한지 밝혀내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겁니까? 증명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정리는 근데 이건 굳이 할 필요 없는데 theorem이라고 부르고 정명은 proof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굳이 그래서 증명은요 사실상 학교 책에 나오는 증명만 좀 기억하세요. 뭐 굳이 막 여러 개 얘기 안 할 거고요. 규律법 뭐 이거 됐어. 사실상 시험 대비할 때는 막 어쩌고 저쩌고 하기가 좀 애매해서. 근데 시험 문제에 유리수가 아니다, 무리수이다 이거는 좀 자주 나오거든요. 학교 책에도 설명돼 있고, 그리고 학교 책에 설명돼 있거나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증명을 간단한 것들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작년, 재작년 기출 문제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간단한 건 증명 문제로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뭐 규율법, 대유법 이런 거는 사실 나올까? 일단 그건 패스, 보류. 아래 있는 것도 나올 것 같아요. 어떤 m이 있을 때 m제곱이 사용했으면 m이 사용했으니까 그것도 잘 나왔어.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이 많이 어려워요. 이제 중간고사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바로 절대부등식. 두 번째가 함수가 될 건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절대부등식이 있을 때 그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복잡하기도 하고 이제 문맥상으로 얘들이 많이 힘들어할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절대부등식은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냥 때려 맞춘다라는 느낌으로 가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부등식만큼 문제를 많이 필요하는 요구치가 굉장한 또 없어요. 자, 어쨌든요. 자, 절대부등식이라는 거 얘기하기 전에서요. 일단 실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어떤 A라는 실수가 있으면요. 그 실수는 양수거나 0이거나 음수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됐습니까? 자, A, B가 둘 다 양수라는 가정하에서는요. 두 개를 더하거나 곱하면 당연히 뭐가 돼요? 양수가 될 겁니다. A가 양수라면 마이너스 붙이면 당연히 뭐가 될 거고요? 음수가 될 거고요. 어떤 실수에 대해서 항상 그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얘는 좀 중요해요. 그리고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 A가 뭐일 때? 0일 때 얘가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어쨌든요. 자, 얘네들이 일단 어떤 숫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어떤 두 실수의 대소관계는요. 너무 자주 나오는데 학교에서 여기 진도 나갔죠. 대소관계 3개 다 배웠어, 안 배웠어? 다 3개 다 배웠어요? 대소관계요? 대소관계 하는 방법이 이렇게 빼는 방법이 있고 또 뭐 하는 게 있어? 제곱해서 크기 비교 있고 그 다음 어떤 거랑 어떤 거를 나누는 거 있잖아. 그 빼는 거밖에 안 했을 거죠.
대전여고도 다 했니 그거? 혹시 뺀 거밖에 안 했어요. 기억 안 나? 헐. 수준별 수업이랑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 했으면은 좀 기억을 해야 되고 안 했으면 그렇지 뭐. 그러니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안 나오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봐서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급하네. 짜증나. 자, 그 다음은요. 부등식의 성질에는요. 우리가 어떤 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 부등호의 방향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하지만 뭐 했을 때요? 곱하거나 나눌 때. 특히 어떻게 해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얘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부등식의 성질이죠. 자, 그래서요 부등식의 증명에서 자주 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거의 절대값의 제곱이나 어떤 거의 제곱이나 서로 어떻다? 같다. A와 B를 절대값 취한 놈이나 각각을 절대값 취해서 곱한 놈이나 어떻다? 같다. A가 만약에 B보다 크다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게 영수여야 돼. 맞아요? 그 다음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A제곱 플러스 B제곱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0이라면 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A가 0 그리고 B가 0이다. 됐죠? 얘는 우리가 예전에 절대방정식 아니 부정방정식 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부정방정식 맞죠? 자, 그 다음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제곱해도 당연히 부등호방 어때요? 커요.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둘 다 음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부등호의 방향 바뀌어요. 아셨어요?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요. 어떤 두 수 또는 어떤 두 식이 있을 때 그 친구들에 대한 대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뭐가 있냐면요. 자, 3과 2를 크기를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요. 뭐 나옵니까? 양수 나오죠. 그럼 얘가 0보다 크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더니 얘가 양수 나왔어요. 그럼 누가 더 크다? 앞에 게 더 크다. 근데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는데 음수 나왔어요. 그럼 누가 더 크다? 뒤에 게 더 크다. 그래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단순하게 뺐을 때 양수냐 음수냐를 비교해서 양수면 앞에 게 큰 거고 음수면 뒤에 게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자, 그 다음은요. 두 번째,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둘 다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제곱을 했을 때 크기를 비교한 게 더 크다면 됐습니까? 제곱하기 전 상태도 크기가 어떻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랑 B가 둘 다 양수일 때 제곱을 해서 크기 비교했더니 더 커요. 그러면 얘는 원래도 뭐가 더 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지금처럼 이렇게 지수가 큼직큼직하게 붙어 있을 때는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나눠요. 그래서 나눈 다음 1보다 크냐 작냐를 비교해 볼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 친구가 9분의 8의 10제곱이거든요. 그럼 9분의 8 자체가 뭐보다 작아? 1보다 작아. 그 상태에서 10제곱 해봤다 얘는 전체적으로 1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러면 어떤 B분의 A가 지금 1보다 작다 이 소리거든요. 그럼 누가 더 크다는 소리야? B가 더 크다. 왜? 얘가 1보다 작으니까 분모가 당연히 더 큰 거죠. 이런 식으로 크기 비교할 수 있는 친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학교에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많이 쓸 거야. 1번은 뭐라고 해도 정말 많이 쓸 건데요. 2번과 3번은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 나오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약간 달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절대부등식 파트는요. 사실상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고요.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의 의미는 알아야겠죠. 자, 절대부등식을 뭘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절대부등식. 다시 말해서 우리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항등식이라고 부르죠. 그 항등식의 부등식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대요. 이렇게 돼 있으면 x의 값에 뭘 집어넣더라도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거든요. 얘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고요.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해결을 할 때, 증명을 할 때 쓸 수 있는 이 총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사실상 케이스마다 문제 풀이가 다 달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책에 나왔거나 학교 부교재에 나왔던 절대부등식은 거의 다 외워두시고 문제 시작하시는 게 얘들 내신 따기는 좀 더 편해요. 알겠습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사실 절대부등식 얘기할 수 있는 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해.
아시겠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당연히 얘가 뭐가 되면 완제가 되면 당연히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얘도 뭐가 돼요 지금? 완제가 되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1로 묶으면 어떤 거의 제곱 더하기 어떤 거의 제곱 더하기 어떤 거의 제곱의 형태가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억을 좀 잘 해두시면 좋습니다. 절대값을 해서 더한 놈이나 얘를 더해서 한 놈이나 어때요? 당연히 크거나 같아요. 됐습니까? 이게 만약에 등호가 같기 위해서는 A랑 B의 부호가 어떠면 될까요? 같으면 돼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 A-B에 여기서 이걸 뺀 건 당연히 여기가 절대값 취향보다 더 작겠다. 그리고 얘가 등호가 같으려면 A랑 B랑 부호가 어떠면 돼요? 같으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근데 이것보다 더 케이스는 많아요. 그래서 학교 책에 나왔거나 부교재에 나왔던 기본적인 절대부등식들을 조금 더 기억을 해 주세요. 그리고 얘도 시험 문제 간단히 좀 나왔어요. 둘 다 통용이 가능해요. 증명은 여기 간단히 나옵니다. 완제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 얘가 양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증명해요. 그 다음 마지막 산술기하 평균. 코시버츠는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나와요. 안 했어. 대전 용어는 코시버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산술기하만 하고 끝낼게. 자, 우리가 어떤 두 숫자를 더하고 2로 나누는 걸 산술평균이라고 부르고요. 두 숫자를 곱하고 루트 씌운 걸 기하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럼 산술기하평균을 단순하게 비교하면 항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A와 B가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이 되는 경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숫자의 합을 할 때 두 숫자의 뭘 알아요? 곱의 최대치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어떤 두 숫자의 뭐를 알아? 곱을 알아. 그러면 두 숫자의 뭐를 알아요? 합의 최소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두 숫자의 합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두 숫자의 곱을 주었을 때 이걸 토대로 됐습니까? 내가 합을 줬다면 A, B에 뭘 찾을 수 있다?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두 숫자의 곱을 줬으면 A 플러스 B에 뭘 찾을 수 있다?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예쁘게 준 거 없나? 없어요. 조합평균 필요 없어요. 깎아버립니다. 네, 조합평균은 아예 안 나와. 포지슈버츠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긴 나오는데 안 배웠으면 할 필요 없고 배웠으면 하셔야 돼요.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진짜 너희들이 알아들 수 있을까? 걱정. 자, 다음 항등식, 2차 부등식. 얘는 진짜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와. 시험 문제 그냥 무조건 단골이야. 쉬워요. 쉬운데 생각보다 니네들이 못 풀어. 그래서 걱정. 그러면서 은근히 고2, 고3 올라가서도 굉장히 모의고사 출제율도 높아. 아시겠죠? 아니지. 근데 되게 쉬워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든지 항상 0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어떻게 되겠어? 아래로 볼록하면서 위로 붕 떠 있어야죠. 어떤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위로 볼록하면서 항상 붕 떠 있어야 돼. 그렇다는 소리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A가 0보다 크고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에서 판별식이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요. A가 뭐고요? 음수고요. 판별식이 뭐다? 0보다 작다. 그래서 어떤 2차 부등식이 줬는데 그 2차 부등식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x제곱 플러스 어쩌고 2차 부등식을 줘놓고 걔가 무조건 0보다 크대요. 0보다 작대요. 이 식을 주면 그냥 무조건 뭐로 풀어라? 판별식으로 풀어라. 그래서 판별식만 물어보는 케이스도 있지만 조금 고급스럽게 A 값의 범위를 한정해주면서 판별식을 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난이도를 살짝 높여주시면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이미 부등식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뭐 기억하고 얘기 못하겠고 부등식 배웠던 거 기억나잖아요. 이렇게 얘기 못하겠고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어떤 2차 부등식이 줬을 때 걔가 항상 0보다 큰 범위, 0보다 작은 범위 걔는 항상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리고 여기다 조금만 더 추가해서 기억하자면 얘가 항상 양수일 때는 기울기가 양수여야 되고 얘가 항상 음수일 때는 기울기가 음수여야 된다. 여기까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될 거거든요. 문제 많이 풀어서 제발 좀
네, 다음 시간까지 많이 물어봅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기출문제 이제 드려야겠네요. 네, 대전리어가 별로 너무 많이 안 남은 상태라 기출문제를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